여기 방금 나간 그 할머니 누구였습니까? 그냥 조금 초라한 분이셨습니다. 실수로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서. 초라한 분이라고요? 그분은 김영자입니다. 내 약혼자이자 내가 40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거리. 넌사인이 빛나는 이곳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의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할머니와 웨딩드레스, 그리고 그녀를 기다려온 한 남자의 운명적인 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웨딩드레스 숍에 들어섰던 그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 속에서 숨겨진 비밀이 밝혀졌을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드레스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웨딩드레스 숍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서울 강남의 화려한 거리, 넌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도로 위로 차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은 반짝이는 별빛처럼 도시의 꿈과 희망을 비추고 있었다. 화려한 거리, 한복판, 젊고 세련된 사람들 틈에 한 할머니가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김영자 할머니, 80세. 그분은 손에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빈 캔 몇 개와 낡은 물병들이 담겨 있었다. 작고 굽은 허리, 해진 옷, 발바닥이 거의 닳아버린 낡은 신발.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어딘가 모를 빛이 서려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이는 그 눈빛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언가를 강렬히 갈망하는 눈빛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한복판을 걷던 영자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의 앞에는 청담 브라이덜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고급 웨딩드레스 숍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웨딩드레스들은 마치 동화 속 공주들의 옷 같았다. 빛나는 비즈와 수놓아진 레이스, 정교하게 손질된 자수장식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유리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마치 오랜 과거로 빨려 들어가듯 그녀는 상념에 잠겼다. 그녀는 눈앞에 웨딩드레스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떠올랐다. 60년 전 그녀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던 젊은 여인이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사랑 하나로 모든 걸 견디며 살아가던 시절, 그 시절 그녀는 꿈꾸었다. 언젠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했다. 그녀와 약혼했던 박동원은 돌연 해외로 떠나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모든 희생 속에서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영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웨딩드레스 숍의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며 울리는 종소리가 마치 그녀의 결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 같았다. 숍 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화려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비추고 붉은 카펫 위에는 웨딩드레스들이 정교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인다는 사실을 더 강렬히 느꼈다. 숍 안의 직원들과 고객들이 그녀를 보며 멈칫했다. 순간적인 정적 뒤에 속삭임과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고 누군가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자 할머니가 드레스를 바라보며 손을 뻗으려던 순간 숍의 주인인 한미정이 다가왔다. 그녀는 매끄러운 머리와 화려한 메이크업,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말투는
할머니의 상처난 마음을 더욱 깊게 찔렀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냉담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웨딩드레스를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이 말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숍 안을 울렸다. 순간 모든 직원과 고객들이 그녀를 쳐다보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청담 브라이덜의 문이 열리며 조용한 종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김영자 할머니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화려한 공간 안에 섰다. 숍 내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붉은 카펫 위에는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드레스들은 마치 여왕과도 같은 위엄을 뿜어냈다. 하지만 그런 공간 속에 있는 그녀는 마치 흙먼지 같은 존재처럼 보였다. 할머니의 낡고 빛바랜 옷, 주름진 얼굴, 그리고 손에 든 플라스틱 바구니는 이곳의 어느 것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한 걸음을 내딛자 숍 안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조용한 속삭임이 그녀를 향해 퍼져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드레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갔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다른 세상과 단절된 듯한 눈빛이었다. 할머니,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 젊은 여자가 말하며 다가왔다. 그녀는 비싼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뚜렷한 조롱이 묻어 있었다.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이 한마디에 숍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곧 폭소가 터졌다. 뭐라고요? 드레스를요? 할머니, 여기는 구경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요. 또 다른 고객이 비웃었다. 그 순간 숍의 주인인 한미정이 다가왔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화려한 메이크업이 그녀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 웬일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자신의 소망을 밝혔다. 하지만 한미정은 짧게 웃으며 비꼬는 어투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손님, 저희 가게의 드레스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고객님께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할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가까이 있던 한 드레스를 손으로 조심스레 만지려 했다. 그 순간 한미정이 한 발짝 다가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손대지 마세요. 이 드레스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손님의 손으로 만지면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 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드레스에서 손을 뗐다. 그녀는 머리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뒤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바구니는 마치 그녀의 모든 삶을 담고 있는 듯 무겁게 보였다. 숍 안의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비웃으며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놓친 듯 다시 웨딩드레스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숍 밖에서 커다란 고급 검은색 차량이 멈춰섰다. 검은 차에서 내린 이는 중년의 남성 박동원이었다. 그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 그리고 날카롭고 결단력 있는 눈빛. 그는 명백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숍 안으로 들어오며 차분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방금 전에 나간 연세 지긋한 여성분 누구입니까? 그 순간 숍 안은 또다시 침묵에 빠졌다. 김영자 할머니는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청담 브라이덜 숍을 떠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숍 안에서 쏟아진 조롱과 경멸의 말들, 그리고 한미정의 차가운 태도는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로 여겨지는지 실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희망마저도 이제는 꺼져가는 듯했다. 그 순간 숍 앞에 검은색 고급 차량이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나이가 6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은빛으로 물든 머리카락과 회색 정장이 그의 품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이름은 박동원. 중후한 매력이 넘치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동원은 주변을 둘러보며 김영자 할머니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바로 숍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공간의 공기가 무겁게 변하는 듯했다. 한미정은 처음엔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저희 숍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러나 박동원은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말했다. 방금 전에 이곳에서 나간 연세, 지긋한 여성분과 누가 대화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압도적인 위엄이 담겨 있었다. 숍 안의 고객들과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한미정은 잠시 당황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분이요? 아마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희 숍은 그런 분들을 위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박동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한미정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런 분들?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 한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그냥 좀 초라한 분이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박동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분은 김영자입니다. 내 약혼자이자 내가 40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쇼바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한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고객들과 직원들 역시 충격을 받은 듯 조용히 속삭였다. 그게 정말인가요? 한미정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동원은 대답 대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어렸다. 나는 그녀를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고된 삶을 보상하기 위해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한미정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그녀가 김영자 할머니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 순간 숍의 문이 다시 열렸다. 김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주눅든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박동원이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여기 오셨군요.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했다. 숍 안의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던 분위기는 이제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찼다. 박동원의 말이 끝나자 청담 브라이덜 숍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의 약혼자가 바로 조금 전 무시당하고 쫓겨난 김영자 할머니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미정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그렇게 대했던 게 옳았던 걸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강했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특별한 분이셨다면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의 말은 한 발 물러선 듯 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묻어났다. 박동원의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한미정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와 동시에 쇼반의 모든 시선이 한미정과 박동원에게 쏠렸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야만 정중히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도 없다는 뜻인가요? 한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속해서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비웃었던 그 낡은 옷과 플라스틱 바구니는 그녀의 삶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들 안에 담긴 사랑과 희생은 그 어떤 값비싼 웨딩드레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숍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그 순간 숍의 문이 다시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바로 김영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으며 박동원을 찾는 눈빛으로 숍 안을 둘러보았다. 여기 계셨군요. 그녀는 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동시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박동원은 그녀를 향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영자씨, 이제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그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 담긴 모든 상처와 아픔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쇼반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분위기는 이제 깊은 후회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한미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김영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한미정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고치는 것이겠죠. 그녀의 말은 따뜻한 먹텔에 뱉고 쇼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오늘은 김영자 씨를 위한 날입니다. 박동원이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주세요. 한미정은 즉시 직원들을 불러 가장 정성껏 준비된 드레스를 꺼내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한쪽에 조용히 걸려있던 단순하고 소박한 하얀 드레스를 골랐다. 이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단순한 디자인의 드레스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박동원은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쇼반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날 쇼반의 사람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편견과 경솔한 판단을 후회하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김영자 할머니와 박동원은 함께 숍을 나섰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 있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단순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숍 안의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비즈나 레이스로 치장된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녀를 감싼 순백의 드레스는 그 자체로 빛났다. 80년의 세월이 남긴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마저도 그녀를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드레스였다. 숍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조롱과 경멸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감탄과 후회로 바뀌어 있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감정은 오히려 더 깊게 전달되었다. 박동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군요. 할머니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숍 한쪽에서는 직원들과 한미정이 조용히 서 있었다. 특히 한미정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며 다시금 깊은 후회를 느꼈다. 결국 한미정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깊숙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미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고치는 것이죠. 한미정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할머니의 관용은 숍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박동원은 주변의 침묵을 깨며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갑시다. 당신이 이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세상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함께 숍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따뜻한 햇빛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웨딩 드레스와 중년 남성의 품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작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작은 소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저 할머니가 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딸에게 대답했다. 저 할머니는 지금 자기만의 행복을 찾은 거란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 말이야. 그날 이후 청담 브라이덜 숍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미정은 모든 직원들과 함께 매장을 새롭게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외모나 배경을 기준으로 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숍의 벽 한편에는 김영자 할머니와 박동원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렸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드레스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모든 고객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박동원과 김영자 할머니는 그 후로도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웨딩드레스와 결혼식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사랑과 희생으로 채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오늘 우리는 한 할머니의 작은 용기와 한 남자의 깊은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초라하고 작은 존재처럼 보였던 그녀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되었죠. 그녀를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결국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희생과 사랑, 그리고 삶의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김영자 할머니와 박동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사랑, 그리고 인간다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손을 잡고 떠오르는 따뜻한 빛을 떠올리며 여러분도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